これは軍艦爆弾。嘘だろ。一体誰が。若き日のガーフ中将。 현재 원피스는 38년 전 갓벨리 사건의 진실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로저 해적단과 록스 해적단 그리고 해군의 거프가 갓벨리를 당도한 가운데 이번 영상은 흰수염과 레일리의 공격에도 죽지 않은 기사단의 재생 능력과 로저 록스 앞에 나타날 패왕색 최강자 피거랜드 갈링 그리고 다가오는 최종 보스 이무의 등장까지 원피스 1161화 풀버전 만화 분석입니다. 웨스트 블루 갓벨리 섬의 동쪽에는 당시 최악의 해적단이라 불린 록스 해적단이 그리고 서쪽 해안에선 해적섬의 보물샤키를 탈환하기 위해 로저 해적단이 상륙했는데요. 그렇게 잇따른 해적단의 등장으로 해군은 천룡인을 보호하려 했고 그 시각 샴록과 샹크스를 끌어안은 해병 드래곤이 섬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치엘 가문의 기사단 마피가 마치 빨간머리 해적단의 하울링 갭처럼 입에서 빛의 참격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드래곤을 향해 발사한 레이저빔이 오른쪽 어깨를 관통시키자 이내 괴로운 표정과 함께 들고 있던 아이들 중 샴록을 떨어뜨리는데요. 한편 아이를 움켜쥔 마피는 갈링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했고 반면 드래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왼쪽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마피는 발악하는 해병 드래곤을 죽이기 위해 검을 움켜쥐게 됩니다. 한편 그 순간 당시 흰수염의 참격이 의도치 않게 마피에게 향하자 이내 샴록을 들고 있던 마피는 몸이 두동강 나며 쓰러지게 되었고 이어 당시 해병 드래곤이 처음으로 빅맘과 흰수염을 옆에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흰수염의 의도치 않은 공격에 드래곤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고 반면 시키는 자신을 죽이려 한 공격이었냐며 불만을 토로한 채 뉴게이트를 향해 달려오던 순간 이내 록스 해적단을 배신하려는 해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렇게 해적들이 록스 해적단을 공격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록스 해적단을 제거할 시 오를 수밖에 없는 명성 때문이었고 이어 시키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자 돌아가 있으라는 말과 함께 흰수염과 빅맘 그리고 카이도와 시키의 공격이 차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상당수의 해적들을 날려버리자 이내 흰수염의 공격에도 죽지 않은 마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의 전황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두 명의 아이 중 샴록은 마피에게 빼앗겼지만 이내 드래곤은 큰 부상에도 도망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아이에게 다가선 순간 이내 머리에 혹이 난 채 기절한 샹크스를 발견하는데요. 이처럼 갓벨리 사건 이후 샹크스만이 보물상자에서 발견될 수 있던 배경은 바로 기사단 마피가 드래곤을 공격했기에 샴록은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반면 샹크스는 드래곤을 통해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적적으로 보물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기절한 샹크스를 바라본 드래곤은 무척이나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울음을 터뜨릴 수 있던 샹크스가 정신을 잃을 수 있었기에 전부나 해군에게 발각당하지 않은 채 로저 해적단이 발견할 수 있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나아가 갓벨리에서 샹크스가 머리를 다친 거라면 드래곤볼의 손오공처럼 성격이 변할 수 있는 떡밥이 될 수 있기에 갓벨리 사건 중 천룡인 샴록과 샹크스의 운명이 바뀐 자세한 상황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래곤이 샹크스를 구출한 채 전장을 이동할 수 있자 그 시각 드래곤의 아버지 거프는 강력한 패기를 두른 공격으로 훗날의 사왕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당시의 록스 해적단은 해군과의 전면전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거프와의 결전을 회피했고 반면 그중 카이도가 거프와의 전투를 아쉬워하자 이내 흰수염은 지금은 단념하라며 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드래곤 또한 지금의 전황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고 이어 젊은 시절의 빅맘이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한 능력으로 거프에게 강한 화풍을 발사해 거프가 큰 폭발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거프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은 채 링링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한편 자신의 능력 공격에도 거프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자 이내 빅맘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었고 결국 그 시절 거프는 이미 해군대장보다 강할 수 있는 최강의 패기를 지닌 해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돈의 상황 속 마피는 더 이상 드래곤을 쫓지 않은 채 지금의 전황을 맨마이어 가문의 기사단에게 들려주었고 반면 드래곤은 기절한 샹크스를 아는 채 다시 한번 탈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마침내 록스의 적단이 섬 중앙에 이르게 되었고, 그중 캡틴 존의 오른 팔이 마치 유스타스 키드를 떠올릴 수 있는 팔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선대 초인계 열매의 능력자가 어쩌면 캡틴 존일 수 있는 떡밥도 새롭게 방출된 가운데, 기사단 중 소머즈는 샤키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고, 이어 샤키를 바라보며 유부녀가 될 사람은 싫다는 말과 함께 샤키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반면 샤키는 당하지만은 않은 채 소머즈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이내 소머즈는 초인계 능력을 발동해 결국 샤키를 공격했는데요. 이처럼 샤키가 위기에 처하자 그 시각 섬 중앙에선 샤키를 구하러 왔다며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이 마주했고, 그중 선장 로저가 흰수염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로저와 흰수염은 무기의 패왕색을 두르지 않은 채 격돌했고, 이어 흰수염을 상대하고 있던 로저는 레일리에게 샤키를 구출해야 한다 명령하게 됩니다. 그 시각 샤키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자 그 순간 샤키를 찾은 레일리가 나타나며 저승에 보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안도사라는 기술로 소머즈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소머즈는 레일리의 강한 위력을 정통으로 맞게 되었고, 이어 샤키를 구출한 레일리는 전에 받은 쪽지를 보이며 그동안 전하지 못한 진심을 전달하게 되죠. 그렇게 록스의 적단과 로저의 적단이 출격한 이유는 바로 샤키의 구출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저의 적단의 레일리가 샤키를 구하게 되자 목표를 달성한 로저는 보물을 챙기고 도망치자는 말을 끝으로 이번 갓벨리 사건의 서막에 해당되는 원피스 116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38년 전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이 동시에 진격한 이유는 바로 인간사냥 대회의 상품 중 하나가 해적섬의 보물 샤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로저의 적단이 샤키를 먼저 구출하게 되자 보물을 챙기며 섬을 빠져나가야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선원들에게 명령했듯이 샹크스가 보물상자에서 발견된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록스의 적단은 샤키를 빼앗기며 갓벨리 사건에 참전한 목적을 상실했지만, 반면 선장 록스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 티치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록스의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나아가 지금까지의 전개로는 로저가 거프와 천룡인과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생고쿠의 말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서막 이후의 전투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화에서 흰수염의 공격에 몸이 조각난 마피는 재생 능력으로 샴록을 빼돌렸고, 이어 레일리의 기술을 직격으로 맞은 소머즈 또한 이후 엘바프에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시 기사단 member들 모두가 이무와 악마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은 도리와 부로기처럼 외형은 악마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흑전지배가 아닌 조금 더 특수한 계약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어 이무가 세 턴의 목숨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38년 전 기사단 멤버들이 불사의 능력자로 밝혀진 가운데 드디어 섬을 탈출하려는 로저의 적단 앞에 바로 피거랜드 갈링이 등장할 전개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갈링의 패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시대 조이보이를 잇는 패왕색 최강자는 바로 갈링의 피를 지닌 샹크스이기 때문에 갈링 또한 패왕색 패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는데요. 나아가 갈링은 38년 후 오다셈이 강조한 시대의 물결, 즉 원피스 쟁탈전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강조되었고, 이어 오다셈은 독자들에게 갓벨리에 참전한 갈링의 강함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그는 강하며 그의 강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오다셈이 갈링의 강함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강조한 만큼 그 특별함은 갈링 또한 오르성처럼 이무와 계약을 마친 특별함일지, 아니면 샹크스처럼 뛰어난 패왕색 보유자인지는 앞으로 로저 록스와의 전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무의 능력을 하사받은 기사단을 통해 갓벨리 사건의 전투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가운데 이제는 엘바프에서 가반이 언급한 그 시절 로저와 록스의 새로운 패왕색 사용법의 각성 전투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나아가 기사단 군코가 갓벨리에 있는 만큼 이무 또한 엘바프처럼 강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척이나 높은 가운데, 과연 샹크스가 현시대 최강의 패왕색 경지를 각성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통의 힘이었다면 갈링 또한 그 시절 로저와 록스를 위협할 수 있는 패왕색 강자로 공개될지, 그리고 뒤에 일족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군코의 몸으로 갓벨리에 나타나 종막을 뜻하는 마지막 결말이 전개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62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